나는 아들뻘인 남자와 비밀을 만들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공간에 살짝 털어놔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 나는 교육대학에서 남편과 만나 결혼했고 남매를 낳았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바쁘게 일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워준 덕에 믿고 일할 수 있었다. 방학이 되면 연수의 교육에 너무 바빴지만 젊은 나이에 감당할 만했다. 아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컸다. 60대 후반이 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바로 개인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년 퇴직한 지 오래되었고 우리 둘의 연금으로도 살만한데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덕분에 나는 이틀에 한 번은 혼자 잔다. 아이들이 바쁠 때 손주를 가끔 봐주기도 한다. 선생질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손주 교육에도 소홀할 수 없었다. 남편과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 넓은 평수로 이사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이 와서 가끔 잠을 자는데 집이 좁으면 불편하게 지낼 것 같아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서 일이 벌어졌다. 우리 부부가 살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 그 비용은 아들과 딸이 부담해 주기로 했다.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다니면서 견적을 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딸의 소개로 한 업체를 소개받았고 예약한 시간에 방문했다. 아들 나이쯤 되는 젊은 남자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 사장은 꼼꼼하고 차분하게 상담을 해줬다. 인테리어라는 것이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상담을 갔다. 결정할 것이 많았고 수정할 것도 많았다. 그때마다 사장은 친절하게 상담해줬다. 바닥부터 천장, 타일, 벽지까지 모두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다 보니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다. 사장은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고르고 바꿔도 된다고 차분하게 상담해주니 마음이 편했다. 사장이 너무 참해 보이길래 결혼은 했어요? 라고 물어봤고 아니요. 일하느라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라고 했다. 우리 아들 연배와 비슷해 보이는데 사장님도 좋은 여성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어요. 색시한테 엄청 잘해줄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말도 편하게 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학부모를 상대해봤지만 사장은 정말 인성이 좋아 보였다. 이사 날을 앞두고 새 집을 철거했고 계획대로 수리를 해나갔다. 남들이 보면 사치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새 인부들이 와서 집을 수리했고 그때마다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오늘은 욕실을 수리할 거예요. 소음이 가장 크게 나는 날인데 위, 아래층에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음료수도 다 돌렸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나는 매일 이사할 집에 가서 공사 현황을 지켜봤다. 인부들에게 필요한 간식도 챙겨다 줬다. 가끔 사장도 현장에 와서 꼼꼼하게 지시했다.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고 사장은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고 하며 벽걸이, 시계를 선물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집과 잘 어울리는 시계였다. 사장은 평범하게 생겼지만 안목이 대단히 높아 보였다. 나이 들어 새 집에서 사는 건 정말 행복했다.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살림살이, 좋은 집, 건강한 육체, 남편의 택시기사 면허, 비용은 꽤 큰 돈이 들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개미같이 모으고 투자를 해둔 덕에 아낌없이 지출할 수 있었고, 혹여 살림이 어려워질 경우 면허를 팔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남편은 새로 시작한 일이 무척 재밌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는 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자기 일을 가진 것에 대해 꽤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하루는 집에서 좀 떨어진 기사 식당에 태우고 가서 식사를 사주기도 했다. 새 집에서 살다 보니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자가 하나둘 생겼고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했다. 사장은 얼른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직접 공구통을 들고 우리 집에 왔다. 이사한 지 1년 만에 다시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서로 안부를 물었고 그 사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내가 임신 초기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사장은 하자를 잡아 처리해줬고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했더니 1년까지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날은 무척 더웠고 머리에 땀을 흘리고 일하는 사장이 안타까워 아이스 커피를 대접했다. 먹는 모습도 어찌나 예쁜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 멋있어 보였다. 아들뻘인 사장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장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사모님, 제 와이프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사장은 지갑에서 결혼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내 젊은 시절 이미지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사모님과 상담하면서 사모님 같이 우아하고 단정한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 이사하시고 소개팅을 했는데 사모님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거 있죠 하며 웃어 보였다. 나를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사장님은 택시 일 잘하고 계세요. 퇴직하고 집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나간다고 하지 뭐예요. 컨디션 조절하면서 일하는 거라 아직은 괜찮아요. 사장님 정말 멋지시다. 저도 가끔 택시 타보면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잘 해줘요. 건강하고요. 사장이 커피를 마시고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집하자 보수를 마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사장이 집에 왔다간 지도 6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에 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상의 드릴 게 있는데 잠시 나오실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와이프 문제로 상담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동네 식당에 갔고 식사를 했다. 사장은 아내가 초기 유산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너무 우울해한다고 한 것이었다. 아내는 자궁외 임신을 해서 응급수술을 했고 나팔관 한쪽을 절개했다고 했다. 병원에서 아내의 나머지 한쪽 나팔관도 막힌 상태라 아이가 생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단다. 사장은 가족이 없다고 했다. 대학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아내와 잘 지내고 싶은데 유산 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이 있는 친구와는 소통을 안 하고 지낸다고 했다. 자기도 아이를 잃은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아내는 더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했다. 사장은 사업이 잘 돼서 매일 늦게까지 상담이 잡혀 있다고 했다. 아내를 잘 챙겨주고 싶지만 사업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자기도 부모님이 없으니 조언을 구할 만한 상대가 없어 답답했는데 내가 생각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꼭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 편하게 부부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응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도 사장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사장님, 나도 우리 남편이랑 각방 쓴 지 10년이 넘었어요. 한 공간에서 살긴 하는데 각자 살고 있어요. 사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사모님 부부도 그런 고민이 있군요. 네, 나도 사실 너무 외로워요. 좋은 집, 좋은 가구가 있으면 뭐해요? 몸이 외로운데 사장은 오늘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했고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남편은 내가 나오기 전에 운행을 나갔고 아침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고 나름 만족했다. 사장은 나에게 무척 건강하다며 칭찬을 해줬다. 나는 요즘 사장과 가끔 만나고 있다. 남편이 오전에 운행을 나가면 사장에게 전화를 한다. 사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 집에 놀러 온다. 짧게 우리의 보리를 보고 정성껏 차린 밥을 같이 먹는다. 사장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다며 맛있게 먹고 더 달라고 했다. 사장은 어리지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존재였다. 한 번은 사장과 같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다. 마침 현관 이중참 금장치를 해 놓은 덕에 빨리 수습할 수 있었다. 인테리어 사장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공구통을 들고 왔고 수리를 해주는 척했다. 남편이 사장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현관문 유격이 맞지 않아 수리하러 왔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평생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주장하던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늙은 나이에 평생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깨 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사장과의 관계가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기로 했다.